자, 이제 서동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향가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앞부분에는 이제 정말 삼국시대 고대가요였다면 요 서동요부터는 사구체 향가요. 옆쪽으로 좀 체크할까요? 요거는 4줄짜리 사구체 향가입니다. 4줄짜리 향가예요. 하니까 향가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프로토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해서 쓰여졌는데 여기서 서동은 뭐냐? 요 서동은 배경설화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설하는 것이 마예요. 마. 우리 고구마처럼 보이는. 그러나 고구마는 좀 누리까리한데 요건 진짜 하얀색이래요. 마에다가 플러스 어린입니다. 마를 판매하는 어린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서동의 정체는 결국 서동의 정체는 누구다? 백제무왕이에요. 우와, 백제무왕이 진평왕의 둘째 딸인 선화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한참 나제 동맹이 형성이 돼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시기에 쓰여졌던 작품이라서 그래서 백제 사람이 신라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제무왕 이후에는 나제 동맹이 깨집니다. 이 백제무왕이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서 여러 군데 살펴보면 선화공주를 얻은 다음에 물론 실제 선화공주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은 있어요. 나중에 진평을 찾아가죠. 아니 감히 말을 팔던 천한 것 주제에 내 딸을 데려가 해서 안 보려고 했더니 이야 이 백제무왕이 왕이 된 다음에 금은보화를 정말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갖고 와서 딱 놔요. 야,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죠. 내 사위, 자랑스러운 내 사위라고 팔 번쩍 올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 TV 프로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에서도, 시댁과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일을 잘못할 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좀 용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내 사위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구체 향가고요. 선화공주는 실존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기록에서. 그러나, 재미있는 배경고사가 있죠. 한번 봅시다. 자, 무왕이네요. 자, 백제무왕이 서동입니다. 체크하고요. 자, 백제무왕이 어렸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또락또락한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삼국시대에 보면 왠지 잘난 사람들은 거지가 되거나 평범하게 사거나 가난하거나 이렇게 하층민으로 살아요. 왜 그랬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대부분 왕이 됐던 신라를 뺀 나머지 고구려하고 백제 풍습은 뭐냐면 이 주몽의 어떤 전통을 좀 이어받았나 봐요. 뭐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조의선인이라고 해서 뛰어난 명문가의 자제들을 일부러 집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들판을 떠돌아다니면서 네가 무술 익히고 학문을 익히라고 야생을 풀어놓습니다. 날것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조의선인이 돼서 국가에서 훈련을 시켜줘요. 신라에서도 화랑도에서도 그랬죠. 김유신의 일화를 보면 명산대천 한 16살쯤부터 명산대천을 다니면서 막 돌을 닦고 무술을 연마해요. 그만큼 이제 귀한 자식일수록 뛰어난 자식이 되려면 밖으로 내돌려라. 집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있으면 바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무왕이 비록 말을 파는 서동이었지만 백제무왕이 됐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정적들이 있고 막 견제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라든가 자격이 돼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층민이고 천민인데 얘가 왕이 되겠다? 바로 목 잘려 죽여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고귀한 신분인 백제무왕이 아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강한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벌써 어린 나이에 예쁜 여자들을 좋아했나 봐요. 이 자식이.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소문이 나니까 내 부인으로 만들 거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론전을 펼칩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자,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쪽으로 쭉 끌고 오면 자, 노래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노래의 성격을 우리 문제화한다면 객관식으로 할 때 헷갈리게 말을 낼 수가 있어요. 노래 성격은 결론적으로 참요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참요의 성격이 있다.
그럼 이 참여의 성격인데 참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언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하는 노래. 선화공주는 서동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의미가 예언 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함하는 노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모함 참자야, 참언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로 모함을 하다라는 뜻이어서 모함하는 노래라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참자가 어떻게 해석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참자가 예언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지 또는 모함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둘 다 가능해요. 요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 이제 선화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4줄짜리 향가입니다. 자, 한번 좀 볼까요? 네, 시가를 더 하기 전에 배경설을 좀 더 확인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경설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노래를 했더니 진평왕이 뭐라고? 내 딸이 그렇게 됐다고? 야, 너 시집 다 갔다. 어느 귀족이 너를 받아들이겠니? 내쫓았죠. 그래서 귀양을 보냈죠. 그랬더니 귀양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서동이 딱 나타나서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당신을 지금부터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니 똑똑한 새끼, 똑똑한 놈이건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왕까지 됩니다. 아마 백제부왕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좀 약하니까 신라 공주, 신라를 어떤 그 세력권으로 융합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놈이죠. 지금으로 보자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일행이에요. 네, 여기가 일행, 이행, 2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3구, 4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화공주님은 해서 요거 뭡니까? 참언의 대상이겠죠. 시적 대상에 해당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아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시적 대상 또는 연모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거죠. 그리워하는 거죠. 연모의 대상으로서 선화공주가 있고요. 남 그즈지 얼어두고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라고 해서 요것이 참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을 통해 둔다.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화공주를 깎아내리는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참언 중에서 참요의 내용에 해당이죠. 참요의 성격이 나타난다. 모함을 하는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행실로 야시시하게 이 그림이 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서동을 그죠? 또 두 번째인가요? 밤에 뭘 안고 가다,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로 안고 가면 다정하게 붙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역시 모함하는 내용이죠. 모함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모함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죠. 역시 똑같이 참여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참여의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모함하는 내용은 결국 뭡니까? 예언이 실현이 됐죠. 실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도 참여.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모함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성이 있는데 이것도 노래를 보면 나름대로 좀 목적성이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하는 주술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야, 서동이 머리가 좋아요. 저 4줄짜리 노래 갖고서 선화공주를 바로바로 자신의 부인으로 만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진짜 어디 그 왕국의 공주님을 내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머리가 좋긴 좋네요. 자,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작품 이어서 갈게요.